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내용에 앞서서 우리 스윙맨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희 스윙맨에서 드리는 유용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무료로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좀 내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들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위쪽, 그 다음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래쪽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설치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무료로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요. 우리 스윙맨 유튜브에 그 어플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여기 나오는 주식의 정점은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플이 나옵니다. 단타 추천주, 수익노트 공지사항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단타 추천주 보실 분들은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노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잘 올라갔던 종목들 아니면 뭐 핫한 이슈라던가 핫한 테마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뭐 재료 분석들 하면서 오늘 뭐 동방이라는 종목 상한가를 갔잖아요. 무슨 회사고 무슨 이슈가 있었고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이런 거 이제 해석해서 분석드리는 이런 카테고리도 이제 같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타 추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날짜별로 이렇게 이제 추천주를 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종목을 좀 매수하지 말고 관망하자 이런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또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또 수익에 도전을 하자 이렇게 또 이제 종목들을 올려드리는데 2월 10일 같은 경우는 추천주로 뭐 GST 매수 가격 목표가 손절가 기술적 분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GST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워낙 또 좋다 보니까 오늘 뭐 연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GST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 수익 인증 글에다가 GST 수익 이렇게 해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좀 올려드릴 테니까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분께서는 GST 인증이라고 해서 수익 실현을 인증을 해주셨는데 오늘 손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인증해보니 이게 손절이라는 단어를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손절이 아니었기를 기원을 하면서 다음 추천주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긴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개장을 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볼 텐데 우리가 그 예상했었던 내용대로 시장이 좀 적중이 됐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이제 바라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좀 적중을 했고 오늘 코스닥은 1.83%,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 많이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좀 루즈했었던 시장 안에서 좀 기분 좋은 양봉이 나온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뭐 GST를 잠깐 좀 봤던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좀 다 좋게 나왔었는데 반도체를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줬고 그 다음에 지수를 끌어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이런 IT 반도체 쪽으로 좀 끌고 갔다라고 해석을 해도 당연히 좀 옳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삼성전자는 3.19%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장중 최고치는 5%대 그리고 장 마감은 4.76%의 굉장히 좀 무난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고점에
고점에서 야금야금 내리면서 이제 고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요런 그 저항선들을 위쪽으로 갭상승으로 돌파해서 위쪽으로 끄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SK 하이닉스의 분위기는 앞으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좋은 실적보다 2021년도 연말까지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지금 뭐 SK 하이닉스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쪽의 업황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그 분위기를 좀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동시에 가격까지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뭐 수요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과열 양상을 좀 보이면서 과거에 어떤 반도체에 좋았었던 업황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보다 더 좀 강력한 그런 모멘텀들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종에 좀 불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월 15일이면 오늘이네요. 글로벌 시장을 덮친 반도체 품귀 공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반도체 품귀 현상.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뭐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지고 있는데 공급이 거기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대만에서 파운드리 세계 최고 업체라고 하는 TSMC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그 할당을 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불가피하게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종들한테는 약간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났는데 다 못 맞춰주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좀 제재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게, 이거는 뭐 업종과 업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 이 뉴스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은 D램과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가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D램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1월 달에는 고정 거래 가격이 8개월 만에 D램 가격이 올랐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전자, 자동차 등 완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래픽 처리, 뭐 데이터 통신, 신호 변환, 연상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요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사실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TSMC라는 그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못지않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그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이거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제 좀 주가에 리스크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글들이 나왔는데, 그런 우려글들을 거의 뭐 씹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뉴스들이 다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등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후발 주자들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오히려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엑시노스 오토 등을 독일 아우디에 공급했고, 차량용 D램도 개발 생산 중이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경력직 채용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글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도 맞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좀 더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2월 15일 오늘 삼성전자 퀄컴 5G 모뎀 칩 파운드리 수주 1조 원 매출을 예상을 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와 있고요. 새로 또 수주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삼성전자의 또 매출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계획들이, 그 다음에 이런 기사들과 그 다음에 이런 수주 내용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또 뉴스, 오늘 반도체 쪽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유럽도 참전을 했다. 쏟아지는 반도체 SOS, 삼성의 선택은.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이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국 주정부들이 삼성전자 공장 유치에 뛰어든 데 이어 사태를 지켜보던 유럽연합도 삼성전자를 거론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증설해달라고 막 그 공장 증설해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삼성전자 공장 증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행보에 쏠리고 있다, 뭐 이만큼 뭐 러브콜을 좀 받으면서 분위기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뭐 완성차 기업들한테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내용들일 수 있겠으나, 이런 거를 생산해주는 업체들한테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좋은 호재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좋았으나, 뭐 오늘 특징주로 떠올랐던 거는
번째로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추천드렸었던 SFA 반도체가 오늘 뭐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를 거의 뭐 근접할 정도로 29%대까지 올라가고 종가가 26.56%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SFA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시그네틱스라는 종목, 다소 가벼운 종목이죠. 이 종목도 20% 이상의 상승률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중소형 반도체에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테스 같은 경우도 11.39%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덕산 하이메탈도 11.84%, TCK는 12% 정도.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8.77%. 그러면서 시장에서 오늘 뭐 시장이 잘 올라간 것도 맞지만은 오늘 특징주들은 거의 뭐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다른 섹터와 다른 업종들은 사실 약간 좀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소외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도체 종목으로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이 됐었던 오늘 좀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잘 올라가고 오늘 당장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왜? 오늘 잘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가 읽어드렸던 뉴스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반도체 종목들과 그 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어버브 반도체도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쭉 올랐다가 시장이 좀 조용한 가운데서 조정 구간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2차 랠리를 좀 준비하는 시기와 오늘이 그런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좀 가지고 과거에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뭐 SFA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욕심을 내는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너무 올라간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좀 신규 매수 접근에서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를 해도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종목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소외감을 좀 느끼는 종목들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수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된 아니면 저가권에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되짚어 볼까, 이렇게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먼저 볼게요. 텔레칩스가 되겠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번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의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반응을 좀 보이는 듯 하다가 아래쪽으로 좀 밀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은 6.17%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 텔레칩스는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만들어놨던 정고점들을 다시 재차 돌파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텔레칩스는 정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랠리를 좀 쓸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바닥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지금 저가권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승을 지금 시작을 했었고 단기간에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이 21,000원 부근대까지 올렸었던 상승 여력들과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도 한번 쭉 뽑아내고 가격 조정을 좀 떨어뜨린 이후에 위쪽에서 다시 주가를 레벨업 시켜서 자리를 다시 만들고 바닥을 다지고 이런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기 위한 이런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어오는 뭐 외국인 수급들도 연속적으로 좋았고요. 개인의 매수보다는 지금 뭐 쌍끌이 매수의 수급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텔레치스도 뭐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 좀 뭐 아쉬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께도 아직은 포기하지 이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좀 권장을 해드릴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치스는 설명이 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많이 보셨던 분들께 다소 좀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 태양광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세종시 관련된 이런 종목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공장이 세종시에 있어서 그 이제 뭐 세종시의 이슈를 받고 같이 움직이는 정책주들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바로 기업 분석을 좀 까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주소지가 이제 세종특별시로 돼 있어서 요런 그 흐름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기업 설명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LED, 솔라, 메탈로 센 촉매, 디스플레이, 반도체용 초고순도 소재를 개발하는, 그 다음에 공급하는 그런 전문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뭐 태양광의 이슈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 자체가 뭐 디스플레이 혹은 뭐 반도체용 그런 이제 소재를 개발 공급하는 그런 전문 회사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이 기업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우리나라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1위 업체가 TSMC라는 대만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의 종목으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를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아쉽지만 뭐 8% 정도의 상승률이 이미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펙이랑 합병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역사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어 놨었던 이 전고점을 넘기는 이런 언덕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툭툭 찌르면서 돌파가 안 나왔었던 공간이고, 한번 찌르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번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바닥을 다시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안 빠지고 위쪽에서 바닥을 다시 잡으면서 이거를 재차 돌파를 시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열어놓고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위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 1월 26일 날 나왔었던 전고점의 돌파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 거래량 붙이면서 그 다음에 기간 수급을 받으면서 양봉으로 돌려놨고, 이때 쌓아놨었던 매물들은 소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눌러지는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눌러지거나 횡보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이 박스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고, 지금 위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역사가 없잖아요, 차트에. 그래서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저항 구간들이 이제 막혀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조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업황과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두 자리 이상의, 멀리 보면은 뭐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도 좀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박스 안에서 만들어 놨었던 이런 아래쪽에서의 지지선은 과거에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지지선을 좀 잡아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를 이제 기준선으로 손절선을 좀 칼같이 잡고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같이 참고를 해보시고, 참고로 제가 작년 10월 때부터 우리 수익맨 영상을 올려드릴 때 반도체에 대한 찐사랑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서 어버브 반도체, 한미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대표적이었고, 요즘에는 SFA 반도체가 또 끝을 모르고 또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수익맨 영상 올려드렸던 거랑 좀 반도체랑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그 다음에 오늘 생소하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들이 제2의 뭐 SFA 반도체,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되기를 좀 기원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더 볼게요. 세 번째는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은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 말고 그냥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죠. 솔브레인,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단계이긴 한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관심을 좀 덜 받았어요. 삼성 쪽에 납품하고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 분위기도 좋고, 이 종목이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를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슈를 좀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쪽에서도 같이 이슈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랑 솔브레인이랑 좀 나눠지고 분할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받고 하면서 수급의 집중들이 솔브레인보다는 다른 그 반도체 종목들로 좀 더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이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 분할돼서 상장되었었던 그때 이후로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고 매물대라고 한다면은 여기 구간이 되는데, 그 가격이 지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매물대는 다 소화를 해놨고 지금 위쪽으로 한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고 이 매물은 이제 소화가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찌르고 두 번째 찌르고 세 번째 찔렀는데 여기서 몸통으로 갖다 붙이면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탄력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돌파가 안 나오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 위쪽에서의 이제 매수 구간들이 나올 것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뭐 28만 원 아니면 27만 원 정도의 손절가만 잡고 대응을 해도 윗공간이 많이 열려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와 매력적인 느낌들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재료들이 뭐 짬뽕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얘네들을 우선순위로 봐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종목도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메커스라는 종목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메커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쪽에 대한 이제 유통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이 종목이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도 뭐 이제 한번 밀리는 구간들은 나왔으나 다시 한번 위쪽으로 툭툭툭툭 찌르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지난번에 박스가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런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이번에는 이 몸통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요 안에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있고 몸통으로 갖다 붙이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20%짜리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000원을 돌파해주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또 끼를 살려서 짱대 양봉으로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커스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서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또 결과치들과 아웃풋이 좀 이미 뽑혀져 있는 종목이 차트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좀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가 주도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단기간에 끊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새로운 반도체 종목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종목들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를 많이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찍고 싶었던 영상은 다른 쪽에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반도체가 너무 세고 강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영상에서는 더 좋은 다른 또 강의들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수익맨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의 대박을 기원하고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